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김문강 튜브 방송입니다. 자고 깨면 이상한 짓거리만 해대는 김정은. 숙제 없는 방학, 또 숙제 없는 학교를 만들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나섰답니다. 도깨비 기아장 번지듯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갖다 막 뜯어 고치고 북한 사회를 온탕 자기 실험장처럼 만들고 있는 김정은. 숙제 없는 학교, 숙제 없는 방학. 도대체 이게 어떤 걸 만들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함께 자세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화학 실험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 모습인데요. 남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학생들이죠.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학생들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집으로 가게 되면 숙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북한은 2020년 겨울 방학부터 학생들에게 일체 숙제를 내주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즉 숙제 없는 첫 방학을 학생들은 경험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숙제 없는 학교를 만들라고 지시문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숙제 대신 마음껏 뛰놀고 숙제가 아닌 다른 체험이나 더 다양한 실적인 행동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이건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도 북한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은 북한 학생들에게 숙제는 너무 많습니다. 막 짊어지고 일어나기 힘들 정도죠. 근데 갑자기 그 숙제를 없애라고 하면 학생들은 환영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력이 걱정되고 또 그런 와서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자녀들을 보는 부모들이 마음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학생들이 숙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죠.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의 여름방학 숙제가 없다? 물음표를 썼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낙제생 없는 학교 만들기가 실시된 후로 미국 내 각 학군들마다에서는 학생들이 성적 올리기에 신경 쓰고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신경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과거에 보다는 숙제를 좀 더 많이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방학 숙제라고 해봤댔자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렇게 글로 쓰고 풀이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많이 체험하고 또 가족과 많이 어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다양한 독후감들을 쓰면서 좀 한국 학생들하고는 다른 숙제를 하는가 봅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한 학군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방학 숙제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났을 때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부모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집에 와서 공부하는 모습 또 그리고 부모하고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녀에 대한 실력이라든지 학습 진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없애버린다면 도대체 제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이었다 합니다. 근데 북에서는 이제부터 숙제를 없앤다고 합니다. 좀 과히 혁명적인 조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2020년 겨울 방학에만 이걸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모든 방학, 모든 학기, 모든 학교들에서 숙제를 전면 금지하는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는 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이런 논란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 학생들이 숙제를 위해서 돌리는 시간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미국의 사례입니다. 남학생들인 경우에는 4.5에서부터 6.4시간 정도 할애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학생들은 4.8시간 내지 8.5시간 정도
여학생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하네요. 학교마다 이 숙제를 푸는 시간이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 차이겠죠. 미국의 사립학교들인 경우에는 보통 5.6시간 정도 주당 할애하도록 하는데요. 많이 주는 학교에서는 9.9시간까지도 준다고 하네요. 그에 비해서 공립학교들은 좀 훨씬 작습니다. 보통 4.5시간 정도인데 많이 주는 학교들에 또 7.2시간까지 준다고 합니다. 숙제, 과연 애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이 숙제에 대한 이 교육자들, 부모들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에 많은 양의 숙제보다 캠프에 참석해서 협동심을 쌓고 그리고 친구, 가족과의 생활에서 충분히 쉬고 여유를 즐기며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정신적인 면과 또 신체적인 면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런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오히려 집단주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학생들을 다른 생각, 다른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 숙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매어놓는 이 북한의 교육체계에서 숙제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괴한 이런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있죠, 보이죠? 서강이라고 하는 북한 인터넷 해선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요게 좀 동그라미로 표시했죠. 숙제 없는 방학이라는 제목 하에 2020년 겨울 방학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숙제를 싹 없애는, 즉 숙제 없는 방학, 숙제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려진 내용들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세히 좀 보죠. 이 동영상을 보면 북한이 방학을 없애라고 한 바로 이런 조치의 이유, 이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이유와 실제적인 이유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올려있는 동영상과 그에 대한 해설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앉아서 공책에다가 글을 쓰고 숙제하고 풀이하지 말고 부모들하고 함께 여기저기 전시관이나 사회 탐구를 위한 이런 구경을 좀 해야 되고 또 놀이를 하거나 모여가지고 다채로운 체육 활동을 하면서 신체도 키우며 여기저기에 많이 놀러도 다니면서 가족과 또 친구들끼리 했고 넉넉한 그런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말하는 것대로 하자면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 그리고 부모들이 그 넉넉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숙제 주지 말라 그래 놓으면 애들 어디 갈 데 있습니까? 평양은 그래도 뭐 물놀이장도 있고 여기저기 뭐 좀 둘러볼 만한 전시관도 있고 뭐가 있다 하지만은 평양을 떠나서 어떤 도시이든지 간에 시군 구역에 가보면 특히 농촌에 가보면 보이는 게 산밖에 없고 보이는 게 뭐 논판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애들이 그렇게 사회적 체험을 하고 가족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정책, 주민들이 그 바람과 전혀 맞지 않는 왕청 같은 기괴한 정책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그 진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의도가 뭔지 해설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없는 방학이라는 이 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숙제 없는 방학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문제, 바로 그러한 숙제 없는 방학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차려지었다. 조선의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심리적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선택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알 수 있게 방학 기간에 내주던 숙제를 없애고 자신들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과외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이 모습이 기대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숙제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많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는 학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소질과 재능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키울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결국은 숙제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학생들 숙제하고 없애자는 그 주장의 논리와 별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놀라운 대답 수학 문제를 풀고 숙제 없는 방학을 보내고 있는 조선의 소학교와 초급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물어보았다. 방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번 방학 기간을 자신이 학습 수준을 한 계단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공부하지 말라는데 학습 수준을 한 계단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다고 하네요. 물음에 맞다는 학생들은 모두 탁구와 배구, 피아노와 기타 등 예능 소조들에 망라된 학생들이었는데 좀 잘 산 집 애들이네요. 집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뭐 학교 내지는 소년회관 이런 데서 예능 소조에 망라되어 있네. 그들은 한결같이 한나절은 소조에서 보내고 하루 한두 시간 정도씩은 무조건 수학 문제를 풀고 외국어 단어를 익히는데 바쳐간다고 학습에서 다른 동무들을 압도할 결심을 말하였다. 한편 자연박물관과 과학기술 전당에서 만난 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학습에 바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두 부류의 학생들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북한도 지금 방학 숙제를 없애는 것이 학생들 교육과 또 인성과 그들의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를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주장, 저는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뭔가 필경곡절이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숙제 없는 방학, 숙제 없는 학교를 만들려고 이렇게 설치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내부 통신원들하고 자세히 의견을 구한 데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숙제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학교들에서 다 숙제 없애고 또 숙제 없는 방학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영재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1자를 붙인 앞으로 걔네들은 과학과 기술로서 살아가게 될 과학과 기술 분야에 종사할 그런 학생들이란 말이죠. 이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숙제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대신 일반 학교 학생들, 현장에서 노동자나 아니면 군인이나 협동농장원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기술, 과학 이런 데하고 전혀 크게 관계없는 이런 일을 할 절대 다수의 학생들, 그 일반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반 학교들은 이번 조치처럼 숙제 대신에 숙제는 없애거나 아예 덜 내고 대신 사회 노력동원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랍니다. 그러니까 노력동원을 많이 시키자고 보니까 숙제도 내고 노력동원도 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무리가 없도록 교육 방법을 뜯어 고쳤는데 그건 뭔가 숙제 이거 내지 말라. 자, 참 도 같은 이런 노력동원 수법인 것 같습니다. 내부 통신원들이 말하면 지금 북한의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서 제일 걸려있는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애로겠죠. 공책 그리고 교과서 이게 제대로 없다는 거죠. 이게 대부족이고 절대적인 부족이랍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숙제를 내도 공책이 없어서 숙제를 못하고 또 교과서가 없으니 뭔 숙제를 해야 되겠는지 문제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부모들이 의견이 타산 같죠. 그리고 또 애들한테 제대로 공책조차 사주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적 불만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요. 그러니 김정은은 유럽에서 자기가 애국 유학했던 그 경험이 있죠. 유럽에서는 애들한테 이렇게 많은 숙제를 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경험했으니까 차라리 쌍놈들, 이제 일반 학교 학생들, 백성이 될 사람들은 숙제는 무슨 놈의 숙제야. 학교에서 그냥 적당한 정도 가감승제나 배워줘가지고 노력동원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과학과 기술을 끌고 나갈 이런 일고 중에는 숙제도 많이 주고 많이 공부시켜서 이렇게 써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꼼수를 아마 이런 착상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북한 같은 이런 공산국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슬로건이 있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루롭게 교육받을 수 있고 고루롭게 자기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평등한 사회. 근데 보십시오. 기술과 관련이 없는 그냥 절대다수의 이런 쌍놈 자식들은 숙제도 안 주고 그냥 대강 배워주고 노력동원시키는 이런 제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하고 하늘 땅 차이임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이 해선전 자료들 그리고 내부 통신원들을 통해서 김정은이 갑자기 도깨비 기아장 번지듯이 이렇게 학교들에서 숙제를 없애고 숙제 없는 방학을 만드는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NKTV와 함께 해주신 전국의 그리고 해외 시청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